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부산이고요. 제가 지금 울산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르노코리아가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신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XM3 E-TEC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정말 오랜만에 출시한 신차 중에 하나이자 정말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소형 컴팩트 SUV,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 르노 XM3 E-TEC 하이브리드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시작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시기상으로는 조금 늦었어요.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이 르노 코리아 자동차, 예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때도 좀 전동화 모델이 좀 빨리빨리, 혹은 뭐라도 하나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좀 출시를 했던 모델이 바로 전기차인 조에였죠. 르노 조에 저희도 좀 시승을 해봤고, 상당히 이 출퇴근 머신으로서 굉장히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의 이 시선에는 조금 못 미쳤었나 봅니다. 보조금도 잘 받는 그런 모델이었고, 디자인도 이뻤고,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이 단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차 중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됐다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무려 한 1년 반 만에 드디어 추가가 된 모델이 바로 이 XM3 하이브리드예요. 이 풀네임이 XM3 E-TEC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름이 E-TEC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 연비를 뽑아내 주는지, 디자인적으로 기존의 XM3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XM3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죠. 그리고 유럽에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하고 이 XM3 하이브리드하고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XM3의 디자인이 한번 살짝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원래는 아르카나하고 XM3하고 웬만한 부분들이 다 비슷했지만 범퍼의 형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XM3가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아르카나하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같은 디자인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르카나들을 보게 되면은 최상위 트림에서는 무언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르노 코리아, 르노 이런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상위 트림에 가면은 조금 더 스포티한 이 바디킷을 적용을 해주면서 최상위 모델은 그래도 뭔가 달라, 하다못해 디자인이라도 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르노 그룹 역시 마찬가지였던 건데, 아르카나 최상위 트림, 인스파이어 트림에서만 들어가는 그런 몇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F1 다이나믹 블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겉에서 봤을 때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잘 개선을 해줄 것 같다, 조금 더 잘 흘러가게 해줄 것 같다,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바로 이 F1 다이나믹 블레이드 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컬러에서도 전용 컬러를 좀 추가를 해줬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짙은 남색 계열인데, 웨이브 블루라고 하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듯한 그런 컬러를 표현을 한 그런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고요. 이거 외에는 굉장히 쨍한 오렌지빛 컬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비트 오렌지였나요? 그런 이름이 달려 있는 이 두 가지 컬러가 전용 컬러로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일반 XM3에서도 굉장히 시뻘건 이 색깔의 인텐스 레드라고 하는 컬러, 전용 컬러가 있었죠. 같은 개념으로 이 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 색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거는 하이브리드, XM3 하이브리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이제 최상위 인스파이어 트림과 그 아래 트림들 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두었는데, 우리나라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는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다가 그 요소들을 다 기본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XM3와 이번 XM3 하이브리드가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XM3 하이브리드 안에서는 크게 구분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 XM3와 동일한 요 실내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인 이 인스파이어 트림에다가 전자식 변속기라고 하죠. 이 e시프터라고 하는 전자식 변속기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트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e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M3에서도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 품목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었던 포인트예요. 이번 XM3 하이브리드 역시 최상위 인스파이어 트림에서만 선택 품목으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줬는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 일반형 이 기어 레버 타입 있죠? 요 레버 타입이 XM3의 요 괜찮은 디자인과 정말 안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e시프터는 웬만하면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디자인적으로 통일감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e시프터라고 하는 전자식 변속기의 디자인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계기판의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르노 차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HDA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HTA라고 하는 이름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차선 유지 보조도 같이 드디어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만한 사이즈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 품목들을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나마 국산차니까 좀 현대차나 기아가 되게 많은 것들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르노코리아에서는 이 XM3 하이브리드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줬다라는 거죠.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차들들이 워낙에 높은 상품성을 갖고 나왔었기 때문에 XM3도 그 비슷한 상품성들은 갖추고 있어야지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을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좀 저렴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약간 좀 저렴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맞다이 깔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갖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에 왼쪽에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쉽게 켜고 끄고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앙유지 보조와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실력을 보면은 사실 르노코리아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잘 적용을 해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꽤 잘 잡아줍니다. 차선을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과정들, 차선을 밟았거나 라고 했을 때도 너무 신경질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중앙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꽤 잘 만들어진 차로 중앙유지 보조 시스템을 적용을 해놨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실 기존의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XM3하고 웬만한 부분들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키조차 동일한 이 키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 보니까 기존의 XM3하고는 다르게 이 배터리의 잔량, 그리고 지금 전기 모터를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엔진, 바퀴, 어떤 쪽으로 이제 동력이 이어지고 있고 어느 쪽에서 휠로
힘을 전달해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이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 현재 출력을 몇 %를 쓰고 있는지, 회생이 몇 %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충전, 방전 요것들을 볼 수 있는 게이지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너무나 이제 XM3의 디자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기판의 구성은 이 주행 모드하고 같이 변경이 됩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주행 모드가 있어요. 에코, 스포츠, 그리고 마이 센스라고 하는 일종의 커스텀 모드죠.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역시 이제 에코냐, 스포츠냐, 마이 센스로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기존의 르노 브랜드, 르노 코리아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모델들의 그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XM3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디자인적으로 아주 약간씩만 차이가 있고 기능상에 아주 약간씩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XM3를 계속해서 봐왔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이질감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제조사들, 많은 차들이 우리만의 것, 뭔가 혁신적인 것, 전기차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익숙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이런 구성들은 굉장히 반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씩이라도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죠. 처음부터 굉장히 뜸을 들였는데, 이 이테크라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르노의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F1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F1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르노 그룹은 알핀이라고 하는 고성능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알핀은 F1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꽤 괜찮은 이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르노 그룹도 사실은 F1에다가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엔진 제조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F1의 이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양산차로 가지고 와서 소형화를 시키고 양산차에 맞게 변형을 시킨 게 바로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말로 하면은 복잡하고 이 영상으로 보면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한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기 모터를 따로 두기는 하지만 이 전기 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엔진의 보조 없이도 한 70% 가까이는 혼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전기 모터의 효율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르노 코리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전기차스러운 하이브리드. 엔진은 엔진대로 돌아가고 전기 모터는 또 전기 모터대로 돌아가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자료들 찾아보시면은 뭐 멀티도그 클러치 뭐 굉장히 복잡한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차에 타면 시동을 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엔진이 돌아갑니다. 엔진이 돌아갈 때 이 회전력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거를 일단은 전기 모터를 깨우고 배터리를 깨우기 위한 전기 모터형 스타트 모터를 가동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전기 모터도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엔진의 역할은 1차적으로 여기서 끝이에요. 만약에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시 엔진은 돌아갑니다. 어떻게? 발전용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배터리가 충분히 찼다 그러면은 엔진은 당연히 멈추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힘이 부족해져서 엔진의 도움이 필요해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엔진은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배터리 잔여 상태에 따라서 전기 모터하고만 연결이 되거나 전기 모터와 발전용 모터와 동시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 구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 제조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묶어서 하나의 어셈블리, 아세이라고도 하죠.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차의 기본이 되는 성능,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는 이유인 효율, 이 두 가지가 잘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차의 재원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출력이나 연비나 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적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XM3의 TC260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게 출력도 훨씬 높고 훨씬 더 스포티하면서도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이 차가 재미가 없느냐? 네, 이 차는 재미는 없습니다. XM3하고 같은 차, 파워트레인만 다른 차라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심심해요. 출력이나 이제 가속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더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강렬한 성능을 발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낮은 속도, 이 시속 50km까지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 발진력은 괜찮아요. 하지만 엑셀을 깊게 밟아서 엔진까지 작동을 하게 된다거나 고속으로 올라간다거나 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재미나 가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다이나믹한 성능이나 굉장히 강렬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보다는 활용성과 연비 효율을 보고서, 그 다음에 무난한 감각을 포커스로 두고서 좀 접근을 해야지 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컴팩트한 SUV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나오는 편에 해당을 하죠. 쿠페형으로 쭉 매끄럽게 빠져있는 멋진 외관 디자인과 함께 나쁘지 않은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XM3하고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는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효율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차의 재원표를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복합 연비가 꽤 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다른 이 경쟁 차종들이 워낙 높은 수치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복합 연비는 20.4km/L예요. 생각보다는 낮죠. 그런데 고속도로와 시내, 국도를 지금 다 복합적으로 주행을 한 상태인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릭 컴퓨터에 표시가 되고 있는 연비는 20.1km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트릭 컴퓨터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서 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대충 타도 20km가 꾸준히 나와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다른 제조사의 자동차들, 다른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은 복합 연비는 뭐 굉장히 높은데 실연비는 더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주행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저는 전동화 모델이라고 해서 딱히 연비 운전이나 전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왜냐? 연비를 끌어올리고 전비를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이 작정하고 주행을 하면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게 연비하고 전비거든요. 제가 작정하고 여기서 회차지까지 시속 50km로만 계속해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 모터만 이용을 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전기 모터만 쓸 거야 이러면서 주행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주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뭐로 가도 20.1, 뭐로 가도 20km/L가 넘어서는 그런 연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효율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복합 연비, 인증받은 연비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뻥마력, 뻥연비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봤던 제원표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비가 꾸준히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로 가도 복합 인증 연비는 나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꽤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정말 오랜만에 선보인 전동화 모델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를 타면 탈수록 저는 다시 한번 조회가 떠올라요. 다시 조회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굉장히 묻어나는 승차 감각, 그리고 나쁘지 않은 연비 효율, 거기다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첫 차 혹은 뭐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무던하게 탈 수 있는 차, 연비 효율만은 조금 챙겨보고 싶은 차를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에 대한 그런 우려 혹은 실망감도 꽤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낮은 트림을 선택을 해도 3,094만원,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해도 3,600만원대, 3,000만원대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싸지 않은데 그 값 주고 그거를 사?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쟁 차종이라든가 다른 하이브리드,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하이브리드 SUV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의 최상위 트림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최하위 트림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설정이 됩니다.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잡고 최대한 아껴서 운행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이 XM3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